지금 여기 벽면이 소리 들리시죠? 굉장히 약한 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고정을 했냐면, 안녕하세요, 한다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 지난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배정받은 교실을 어떤 주제로, 어떤 컨셉으로 환경 구성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어떤 벽면에 어떤 식의 게시판이나 어떤 판들을 붙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에게 선생님, 교실에 꼭 필요한 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작년에 제가 영상으로 답해 드렸어요. 근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댓글 상단에 고정을 해둘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바로 게시판의 유형입니다. 네, 게시판의 유형, 그리고 또 다른 판들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데요, 달력판의 경우에는 유형이 또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제가 달력판의 유형까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다면 먼저 게시판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환경 구성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교실에 뗄 수 없는 고정된 게시판이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실에 게시판 같은 건 없어, 너무너무 횡해서 내가 게시판을 만들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교실 내에 바꿀 수 없는 게시판이 딱 하고 붙어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장점도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 그리고 교사로 하여금 따로 다른 거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느낌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편할 수 있지만 나는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또는 나는 조금 더 자유롭게 좀 뭔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게시판의 경우에는 소재에 따라서 네 가지로 거의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크릴판, 나무판, 스티로폼판, 그 다음에 자석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스티로폼판만 떼서 옮길 수가 있어요. 저희 원에도 원래 처음에는 벽면에 다 스티로폼 판들이 붙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 뜯어내버리고 다르게 활용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머지 세 가지, 나무판, 아크릴판, 자석판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선생님은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써야 돼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조금 분위기를 바꿀 수는 있어요. 아크릴판이나 자석판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컨셉 주제를 정하셨죠? 그러면 그 네모판 주변으로요, 그 컨셉적인 거를 붙인다거나 꾸며서 분위기를 확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아예 안 붙인 반이랑 붙인 반은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나무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 배경이 부직포나 이런 걸로 덧대어져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판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지를 사서 그 안에 다 붙여버렸어요. 배경판은 그 부직포 판 위에 한지로 덮었어요. 근데 이때 조심할 점은 여러분들이 붙일 때 흰 색깔 전지 같은 얇은 전지 있죠. 그런 거를 사서 붙이고 그 위에 한지 붙이셔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뒤에 만약에 초록색이나 파란색이나 휘황찬란한 색깔의 부직포가 있으면 한지는 당연히 비치기 마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주의하셔서 아주 얇은, 아니면 한지도 돼요. 얇은 한지를 덧대고 그 위에 색깔 있는 한지를 덧대서 나무판에 붙이면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고정된 판을 활용해 보시라는 거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판의 경우에는 자기가 정한 컨셉의 어떤 메인적인 색깔이나 소재나 어떤 그런 모양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그 고정된 게시판을 감싸 안는 듯한 느낌으로 좀 꾸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꾸밀 것도 많지 않거든요. 간단하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편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교실이 휑해요. 게시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경우예요. 사실은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런 교실이 여러분들만의 색깔로 이렇게 확 탈바꿈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 교실도 그런 교실이었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쏙 들게 정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다양한 수많은 게시판의 종류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횡한 교실에서 하면 좋은 게시판을 만드는 유형을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나무 집게를 집을 수 있는 줄, 끝만 연결하는 게시판 유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티로폼형 유형입니다.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정말 쉽죠, 여러분들. 짜잔! 보이세요? 이 나무 집게. 네, 이 나무 집게 많이 사용하시죠? 이거는 크기별로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사용하는 것도 크기별로 다양한데 너무 큰 건 쓰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뭐 아이들 만든 거 달아주거나 이럴 때 이 나무 집게 활용하는데 너무 크면 굉장히 좀 걸리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큰 거 사용하지 않고 작은 거 위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찝을까요? 맞죠? 여러분들 줄. 끈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은 좀 나무 자연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끈을 사용합니다. 이 끈의 이름은 막끈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두께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두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면 6합이에요. 6합. 뭐 2합, 3합, 4합, 뭐 6합, 8합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합은 없는 것 같아요. 짝수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8합은 또 너무 두껍고 4합은 좀 너무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합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어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집게약인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보이시나요? 저쪽에 지금 보면은 저기 뭔가 집게들 있죠. 저기는 제가 낚싯줄로 달아놨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낚싯줄로 달아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집게약인 경우에는 끈을 어디 달 수 있냐. 굉장히 좁은 공간에도 게시판 유형으로 만들기 적합하고, 그 다음에 저는 창가에 많이 이렇게 끈으로 달아요. 네, 창가도 활용할 수 있고, 반면에 아주 넓은 공간도 이 끈으로 달아서 게시판 유형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 공간에 따라서 이 끈이 붙어져 있는 곳을 여러분께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보이죠? 네, 하지만 여기 지금 넓은 벽면을 다 이제 영상에 담기 위해서 이런 구도를 잡았는데요. 어쨌든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 끈 있죠? 이 끈 제가 아까 안내해드린 막끈 6합을 사용했고, 지금 여기 벽면이 소리 들리시죠? 굉장히 약한 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고정을 했냐면 장구핀이 잘 들어가는 벽이기 때문에 저는 양쪽에 이렇게 그냥 묶었어요. 그냥 끈을 양 끝에 묶어서 그 사이 구멍에 장구핀을 넣으면 딱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양쪽 끝에는 제가 실제 나뭇가지 어디 가서 뒹굴어 다니는 가지치기 된 나뭇가지 2개를 구해와서 그냥 이렇게 붙인 거예요. 어떻게 붙였냐? 이게 또 마찬가지로 낚싯줄로 연결해서 공중에 띄운 상태고, 그 다음 제가 여기서 만든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 이야기. 이 제목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드리면, 이거는 박스지인데요. 박스지 뭐 문구점에서 사셔도 돼요. 사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뭐 쓰레기통에 뒹굴어 다니는 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주우러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꺼운 박스를 동그랗게 그냥 잘랐어요. 왜냐면 이 박스 색깔이 좀 예쁘더라고요. 저는 밝아서. 그래서 이걸 구해서 동그라미로 자르고, 그 다음에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소개해 드렸듯이 우드락을 열선으로 잘라서 색칠을 한 다음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넓은 벽면이 정말 순식간에 채워진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이 끈으로 하는 걸 제가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넓은 벽면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이렇게 끈을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하실 텐데,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벽면에는 거의 이렇게 아이들 뭐 그림 그리거나 뭐 이렇게 종이에 낸 것들을 많이 좀 게시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A4를 좀 많이 웬만하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A4 위주로 제가 많이 게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간격을 둘 때 어떻게 둬야 할까요? 가로로 하는 작품도 달 수 있지만 세로로 하는 것도 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세로로 제가 이렇게 달았을 때 다음 아래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이 간격을 잘못 두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간격을 두실 때는 항상 세로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간격을 두시는 거를 네,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창가 부분인데 창가도 끈으로 연결해서 뭔가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도 보시면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한 제목만 적었을 뿐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잘라서 그냥 종이 찢어서 그 위에 이 자른 거 붙여서 제목 그냥 순식간에 뚝딱 완성했고, 이거는 제가 자연을 이용해서 예전에 꾸몄던 거고, 이것도 이거 뭐 떼졌네요, 많이들. 글자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네, 어찌됐든 간 이런 식으로 제목만 꾸며서 이렇게 붙인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활동지를 붙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 뭐 애들이 예를 들어서 색종이 접기나 그런 거 한 것도 이런 창가에 이런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달아주면은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요런데 저는 조금 집게로 뭔가 아이들이 만든 거를 모빌 같은 것도 조금 달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얘기했던 색종이 또는 이런 활동지 같은 것도 달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조금 빛에 들어오면 좋은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OHP 필름에 한 어떤 것들, 조금 빛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작품들을 대부분 이렇게 해서 창가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앞정으로 끝을 고정하지 않고 저는 창틀에 이 끈을 고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고정을 했는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세히 보시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창틀 밑부분에 테이프를 일단 붙여요. 그리고 그 위에 글루건을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막끈을 돌돌 말아서 그냥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되게 깔끔해 보이기도 하면서 나중에 이걸 뜯어낼 때는 테이프 부분만 그냥 뜯으면 다 뜯어져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렇게 고정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이렇게 집게로 하는 부분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전체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까지 지금 저렇게 돼 있거든요. 제목은 지금 네, 조금 독특해 보이는 이유는 제가 일부러 첫 번째 줄을 앞으로 당겨서 붙였고 두 번째 줄을 벽에 붙였어요. 그러면 조금 다른 효과를 내거든요.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옆으로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되게 있어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저걸 어떻게 공중에 띄웠나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시겠죠? 제가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예전 다른 영상에서 아세테이트지를 활용해서 네, 이렇게 그냥 붙였을 뿐이에요. 테이프를 활용해서요. 그런데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멀리서 보면은 공중에 저 글자가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이렇게 활용을 했고 조금 더 자세히 네, 지금부터 또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네, 여러분, 네, 제목은 아까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 너무 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부분이 아마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텐데 여기는요, 그냥 정말 아주 좁은 벽면이에요. 되게 기둥처럼 튀어나온 곳이죠. 제가 여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는 아이들이 주는 편지를 여기에 좀 달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이유는, 제가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편지지들이 있어요. 감정 편지지가 있거든요.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근데 그 감정 편지지는 크기가 이 정도예요. A4 4분의 1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이들의 편지를 달아놓으면 편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그렇게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뒤에 벽면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지금 좀 지저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광목천이거든요. 전 이 천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해요. 광목천은 그냥 뭐 짜투리 어디 남아서 뒹굴어 다니던 거 유치원에 있거든요. 주워와서 네, 광목천을 그냥 내렸을 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구핀으로 고정을 하고요. 장구핀 고정, 중간중간 고정하고 끝에 그냥 이렇게 쭉 내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서, 그 다음 여기는 제가 일부러 그 막끈을 사용하지 않고 낚싯줄로 연결을 했고요. 끝에 부분은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저희는 벽면이 여기가 지금 잘 뚫어지는 벽면이어서 이 낚싯줄 끝은요, 제가 이렇게 싹 돌려서 안 보이게 네, 벽면 안쪽으로 고정을 지금 한 상태예요. 제가 왜 여기에는 막끈을 쓰지 않고 이 낚싯줄을 썼는가 궁금한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좁잖아요. 좁은데 지금 칸은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 칸에 제가 막끈을 다 한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좁은 공간에 뭔가 가득 찬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좁은 공간에는 막끈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끈이 보이지 않는 낚싯줄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시야가 탁 트이면서 조금 더 시원하게, 그리고 답답하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제가 막끈이 아닌 낚싯줄
안식줄을 활용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활용이 잘 됐어요. 교실 한 켠에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편지를 많이 쓴다면 좁은 공간을 이렇게 길게 둬서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편지를 붙여놓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학기 다 마무리를 해야 돼서 다 떼냈는데 항상 여기가 가득 차 있었고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막 편지를 봐요. 저한테 준 편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친구한테 받았는데 여기에 붙이고 싶은 편지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여기에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스티로폼형입니다. 스티로폼형은 여러분들 넓은 공간에 붙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